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 자, 109번부터 이격거리 문제가 196번까지가 이격거리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고요. 문제가 되게 많죠. 뭐 거의 90문제 가까이 이제 되니까 문제가 이제 꽤 많은데, 자, 그 중에서 109번부터 115번까지가 먼저 병가, 공가, 첨가 시설에 대한 얘기고요. 첨가는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 동일 지지물의 고조합을 병가할 때 저압 가공전선은 어느 위치에 시설하느냐? 높은 전압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격거리가 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낮은 전압을 하부에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자, 110번. 동일 지지물의 고조합을 병가할 때 전선 간의 이격거리예요. 고조합의 기본 이격거리는 50cm. 만약 케이블을 쓰게 되면 30cm라고 그랬죠. 그래서 50cm가 답이 되겠고요. 111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 병가죠. 케이블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압 가공전선은 최소 이격거리는 30cm가 되겠죠. 케이블이란 단어를 놓치면 안 되겠죠. 병가 케이블 딱 보면 바로 30cm 이렇게 이제 가야죠. 자, 그 다음 112번 투투나인입니다. 투투나인에서 병가할 때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단 특별과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었지만 투투나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고조합일 때 그리고 철도용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양자 간의 이격거리가 여기가 1m, 여기는 1.2m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투투나인과 가공, 저압 가공전선이었으니까 1m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3번. 자, 고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의 시설이에요. 그럼 이거 공가죠. 공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요?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별을 해서 저압은 75cm, 고압은 1.5m, 특고압은 2m였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요 2번 틀렸네요. 저압과 고압은 모두 75가 아니라 저압은 75, 고압은 1.5m가 되겠습니다. 자, 114번. 자, 공가라고 했고요.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선은 공가라고 했고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을 물어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목주. 자, 목주에 대한 안전율은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을 했었죠. 저압, 고압, 특고압. 일반 지지물의 안전율은 2.0인데 목주는 그거보다 약하기 때문에 저압 1.2, 고압 1.3, 특별고압이 1.5예요. 그런데 병가, 공가, 첨가 시설은 이중 특별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한다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50스퀘어고. 그래서 지금 공가라고 했으니까 보안공사 적용이 돼서 얘네들이 보안공사로 실시하면 1.5, 보안공사로 실시하면 이거는 2.0이죠. 따라서 지금 저압이라고 했으니까 1.5,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6번. 자, 116번부터 123번까지 123번까지 전선의 지표상 높이에 대한 이격거리인데, 자, 먼저 116번은 시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5kV 이하 필기한 거 옆에다가 딱 두시고 이제 보시면 돼요. 시가지 시설에서 35kV 이하는 10m, 35kV를 초과하게 되면 3m 플러스 10m 플러스 0.12 단수, 단절연전선을 쓰면 빼기 2m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투투나인이고 시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35kV 이하니까 10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117번. 66kV입니다. 35kV 넘었죠. 그러면 기본이 35kV를 초과하게 되면 10m 플러스 0.12 단수로 계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66 빼기 35 그럼 요거 31
그 다음에 10kV마다 12cm씩 커지니까 나누기 10, 3.1. 올라가야죠? 절상. 그러면 얘는 4단수. 마무리 지으면 10m 플러스 0.12 곱하기 4. 요렇게 들어가서 10.48m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8번 154 가공전선을 C가지에 시설할 때 지표상 높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154 빼기 35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119 나누기 10 그러면 11.9니까 12단수 그러면 10m 플러스 0.12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유명한 숫자 나오죠? 11.44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격거리 계산하는 숫자 유명한 숫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8.28, 2.12, 뭐 3.2, 3.6, 11.44 굉장히 유명한 숫자니까 얘네들은 보기만 딱 봐도 바로 그냥 찍을 수도 있어요. 요령이죠, 요령. 자, 120번 35kV 이하 특별과 가공전선을 일반 도로에 시설할 때 지표상 높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C가지라는 단어가 없죠. 그래서 일반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35kV 이하라고 했으니까 5m. 121번 154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동그라미. 자, 일반적으로 154 시설 같은 경우는 30에서 160, 35에서 160이니까 6m잖아요. 근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면 빼기 1m 적용하죠. 그래서 정답이 5m가 됩니다. 122번 345 지표상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뭐 굳이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겠죠? 345 빼기 35 해서 계산하는 거 8.28 3번. 자, 123번 345예요. 그럼 일단 8.5죠. 죄송합니다. 8.28이죠. 근데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라고 그래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빼기 1m. 따라서 7.28. 7.28. 자, 그 다음 124번. 자, 124번서부터 129번까지는 식물 안테나 이격거리입니다. 식물 안테나 이격거리. 자, 한번 보죠.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식물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쭉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2번에 상시 불고 있는 바람 등에 의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시선한다. 저압과 고압은 접촉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6번 60kV 송전선과 수목과의 이격거리입니다. 투투나인은 1.5m. 요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되고. 자, 지금 60kV 이하에서는 2m, 60kV를 초과하게 되면 2m 플러스 0.12 단수. 그래서 전력선과 전력선이 접근 교차 또는 삭도와 1차 접근도 요놈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60kV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죠? 2m. 자, 126번 154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면 154라고 했으니까 154 빼기 60 그러면 94 나누기 10 하면 9.4 그러면 얘는 10단수. 그러면 마무리 지으면 2m 플러스 0.12 곱하기 10 그러면 얘는 3.2m 되겠죠. 정답 3번. 자, 127번 중성선 다중접지의 것으로 전로에 재기가 생겼을 때 어쩌고 저쩌고 투투나인에서 식물과 이격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몇 미터냐? 투투나인 들어갔죠? 식물이나 안테나 투투나인 그러면 기본적이 1.5m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됩니다. 자, 128번 안테나 문제네요. 고압 동그라미 안테나와의 접근 상태에서 이격거리는 얼마냐? 단 절연전선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안테나는 저압과 고압 투투나인은 1.5라고 그랬어요. 요거 60cm, 요거 80cm. 그리고 케이블을 쓰면
케이블을 쓰게 되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압은 뭐가 추가된다? 절연전선이 추가가 됐죠. 고압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절연전선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80cm가 답입니다. 2번 되는 거죠. 129번 특별고압 투투나인이에요. 투투나인에서 가공전선과 안테나 이격거리 그러면 1.5m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30번부터 135번까지 건조물 조영제 이격거리인데 이게 135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6번에서 143번까지가 제가 이격거리 쓸 때 세 번째 쓴 거 있죠?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 35kV 이하는 3m, 35kV를 초과하면 3m 플러스 0.15 같이 묶여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묶여버린다고 보시면 되고 자 건조물 조영제 기본 이격거리는 이거였습니다. 위로 지나가면 옥상전솔로, 옆으로 지나가면 옥측전솔로. 이때 노란색으로 쓰는 거 요거 이격거리죠. 프린트 참고하시고 필기하신 거 참고하시고 위로 특고압 3m, 옆으로 1.5m 고압과 저압은 2m, 옆으로 1.2m 다시 얘기합니다. 절연전선 쓰면 2.5m, 케이블을 쓰게 되면 1.2m, 절연전선 1m, 케이블 50cm, 절연전선 80cm, 케이블은 40cm예요. 그런데 요거 고조압 위쪽 상부로는 절연전선은 안 되고 케이블만 1m다. 함정으로 잘 나오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600V 비닐 절연전선이에요. 절연전선. 이때 상부 조영제와 접근할 때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600V니까 저압이잖아요. 위쪽 2m. 근데 지금 절연전선 들어갔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2m에서 절연전선 한 1m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절연전선은 안 들어간다라는 거. 케이블만이에요. 따라서 2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2번. 나선을 사용한 고압이에요. 그럼 요 하얀 색깔이겠죠? 상부조영제 측방 옆쪽 이격거리입니다. 따라서 1.2m. 133번 35kV 이하 특별과 가공전선이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35kV 특고압이죠. 특고압에서 35kV 이하는 몇 미터라고 했어요? 3m. 35kV를 초과하게 되면 3m 플러스 0.15 단수. 그걸 얘기하겠죠. 정답 3번. 자, 134번. 자, 같은 겁니다. 투투라인 특별고압입니다. 건조물로 상방에서 접근. 위쪽이죠, 위쪽.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3m. 말만 바꾼 거죠. 137번. 35kV 이하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 자, 교재 잠깐만 좀 볼게요. 이거를 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36번 여긴 없지만 136번 자, 첫째 줄 뒤에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 밑줄 끄시고 137번 첫째 줄 뒤에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 138번 첫째 줄 뒤 위쪽에서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 139번 첫째 줄 중간에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 140번 첫째 줄 뒷부분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 141번 교량과 1차 접근 상태 다 1차 접근 상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격거리 정리할 때는 3번 35kV 이하에서 3m 35kV를 초과하게 되면 3m 플러스 0.15 단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얘는 35kV 이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3m 가시면 되는 거고 139번 66kV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니까 35kV 넘었죠. 따라서 66 빼기 일단 규정은 요거죠. 35kV 초과할 때
3m 플러스 0.15 단수 요 놈이 되기 때문에 66 빼기 35 그럼 요거 31 그럼 나누기 10 하면 3.1 그러면 얘는 4단수 그러면 3m 플러스 0.15 곱하기 4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6m 이렇게 됩니다. 자, 142번 154예요. 그러면 요 놈만 154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119가 될 거고 그냥 다 계산하죠. 문제 선별한 거니까. 그럼 요거 빼버리면 119 나누기 10 하면 11.9 따라서 얘는 12단수 그러면 3m 플러스 0.15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4.8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번 자, 144번부터 149번까지는 식물 이격거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식물 이격거리와 같다. 여기 보시면 뭐 삭도와 1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 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44번 첫째 줄 뒷부분 삭도와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145번 아래 거 문제죠. 첫째 줄 뒤에 삭도와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사용전압이 229 어쩌고 저쩌고 쭉 되어 있고요. 마지막 뒷줄에 보시면 1차 접근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47번 첫째 줄 중간에 보시면 가공전선과 1차 접근 상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148번과 149번은 전력선과 전력선이 접근 또는 교차 이걸 얘기하는 거고 제가 식물 이격거리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전력선과 전력선의 접근 또는 교차 삭도와 1차 접근 상태 요렇게는 식물 이격거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60kV 이하에서는 2m 60kV를 초과하면 2m 플러스 0.12단수 229 1.5m 이거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29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삭도와 1차 접근 상태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이제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절연전선 쓸 때는 1m예요. 지금 144번에 이제 보시면 표에 이제 제가 해놨는데 절연전선 쓸 때는 1m, 케이블을 쓰게 됐었을 때는 요 놈은 50cm. 요건 좀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이건 별도로 외우셔야 되고 147번 69kV 삭도와 접근 상태여 이제 되어 있을 때 69 빼기 60 그럼 요거 9죠. 그럼 나누기 10 하면 0.9 그러면 1단수죠. 1단수. 그러면 2m 플러스 0.12 단수 요렇게 계산이 되니까 얘는 2.12 굉장히 유명한 숫자죠. 이것도 보통 여기가 69 아니면 66으로 나와요. 여기 6이 돼도 똑같죠? 0.6이니까 1단수. 그래서 66이나 69는 요 2.12 요게 이제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놈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고 148번 345 가공전선이 154 가공전선과 교차할 때 이때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냐? 자, 접근 또는 교차 시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안공사는 일단 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로 시설을 하는데 두 개 중에서 높은 전압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격거리를 계산하니까. 그러면 345 빼기 60 그러면 285가 나오고요. 나누기 10 하면 28.5 그러면 얘는 29 단수. 따라서 2m 플러스 0.12 곱하기 29 들어가면 되고 요거 계산하시면 5.48m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154 가공전선과 66kV 가공전선이 위쪽에 교차되어 있을 때 154는 특별고압 몇 종 보안공사로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거죠. 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한다. 정답 3번. 자, 151번입니다.
151번과 152번 요거 두 개 묶어주시고요. 151번, 152번 전차선, 교류 전차선입니다. 전차선 시설을 할 때 이때 사용하는 전선은 몇 스퀘어로 하느냐라고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압이든 고압이든 철도용은 무조건 38스퀘어였어요. 38스퀘어였는데 자 지금은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저압 35스퀘어, 고압 38스퀘어 요렇게 구별합니다. 저압 35, 고압 38. 자, 지금은 저압이라고 했으니까 35, 2번이 되겠고요. 자, 152번 고압 교류 전차선이에요. 교류 전차선 연선의 굵기는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38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3번서부터 157번까지 안테나 이격거리와 같다. 자, 또 한번 써볼게요. 안테나 이격거리는 저압 기본이 60cm, 고압이 80cm, 케이블을 쓰게 되면 반으로 줄어들죠? 30cm, 40cm. 근데 저압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절연전선까지 포함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저압 가공전선이 전화선과 접근돼서 시설할 때 양자 간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압이라고 했으니까 60cm가 되겠습니다. 자, 154번 고압이에요. 이번에 고압으로 약전류전선 이거 통신선이죠. 접근해서 시설할 때 이격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몇 미터로 해야 되느냐? 80cm로 해야 되죠. 근데 미터로 물어봤으니까 0.8m 3번 되겠고요. 155번 고압 가공전선이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을 때 케이블인 경우에는 몇 cm냐라고 했어요. 케이블이라고 했으니까 40cm. 40cm. 자, 그 다음. 자, 158번부터 162번까지입니다. 162번까지. 자, 제가 이격거리 요거 설명을 할 때 요 놈은 이제 빼놓은 건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공전선이 있고 애자가 요렇게 이제 LP 애자가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선이 요렇게 이제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뭐 변압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COS도 있을 것이고 각각 기기들이 있겠죠. 자, 전선하고 지지물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애자가 필요한 거예요. 애자. 자, 여기 전주 또는 철탑 이런 지지물에는 굉장히 많은 기계기구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자기장으로부터 잘 견디도록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요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격거리. 그래서 15kV 미만부터 시작해서 15kV 미만 15에서 25에서 뭐 4만, 뭐 6만에서 7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것들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 가장 많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것만 다 얘기하면 15kV 미만 15cm, 15에서 25 대표적인 전압 229 있죠. 요거 20cm, 6만에서 7만. 그러면 대표적인 전압은 66이 있죠. 40cm. 뭐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갖다가 모아 놓은 거고 지금 얘는 15kV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5cm. 요거 지금 158번 아래쪽에 보면 표 있거든요.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번에 229이라고 했으니까 요놈 20cm. 그 다음에 요놈하고 쌍벽으로 많이 나오는 거 229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66 요거 많이 나왔어요. 40cm. 그 다음에 163 요거 말고 책에 있는 보면은 뭐 161kV일 때
110cm도 있는데 만약에 요거에서 신규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154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154도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90cm 요거까지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3번부터 165번까지는 보호망에 대한 시설입니다. 자, 앞전에 보호망에 대해서 제가 경동선 굵기 할 때 한번 설명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전선은 기본적으로 4mm 그리고 가로 세로 간격이 1.5m에 해서 뭐 망상장치로 해서 견고하게 시설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먼저 보호망 몇 mm냐라고 한 거 4mm 164번 보호망을 구성할 때 가로 세로 간격은 몇 미터 이하로 시설하느냐 1.5m 그 다음에 166번부터 177번까지는 지지물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자, 요 놈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했었었냐면 우리 지선에 대한 시설 규정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자, 먼저 수평각도가 3도 이하인 지지물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직선형, 3도를 넘으면 각도형, 전 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을 우리는 인류형,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양측에 경간의 차가 큰 곳, 내장형, 10기마다 한 기씩 보강하는 걸 보강형,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지선 설명할 때도 설명은 여기서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측의 경간의 차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내장형 찾아라 이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68번 수평각도가 3도를 넘었대요. 그러면 각도형이죠. 3도 이하면 직선형이고 그래서 각도형 2번이 되겠고요. 170번 철탑의 종류 중 인류형은 어떻게 되느냐? 전 가섭선을 인류하는 곳, 시작과 끝나는 곳이라고 했죠. 요거를 4번 되겠습니다. 172번 10기마다 한 기씩 몇 기 이하마다 내장장치에 어쩌고 저쩌고 철탑 한 기를 시설해야 되냐? 보강 얘기하는 거죠. 10기 4번 되겠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죠 지금. 자, 174번 이상시 상정하중. 자, 이선시 상정하중 우리 안전율 때 했던 건데요.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선이 딱 끊어지게 되면 아래로 그냥 바로 쳐지는 게 아니라 요동을 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받는 하중값 이거를 이상시 상정하중이라고 그랬고 요 놈은 안전율은 유일하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1.33 그래서 이상시 상정하중은 뭐냐? 요거 3번 전선 절단에 의해서 생기는 거. 177번 요거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안전율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1.3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81번. 자, 181번부터, 정확하게는 178번부터인데요. 178번부터 180번까지는 짜투리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81번부터 나머지가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는 이제 안 넣었는데 178번부터 180번까지는 전선에 대한 굵기 저항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놈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300옴, 15옴 요거만 이제 좀 조심하시면 되고 181번부터 196번까지 지중전솔로 전까지 여기가 이제 나머지 기타 전솔로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81번 레일 면상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레일 면상 높이는 굉장히 많지만 몇 미터? 6.5m, 90% 이상은 얘다라고 했죠. 184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하가운전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 그러면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도로 횡단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6m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85번 시가지에서 저하가운전선을
도로에 따라 시설할 때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어떻게 되냐? 도로에 따라 시설. 그러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투투나인 기준으로 해서 5m다라고 그랬죠. 보통 요 시가지 단어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시가지로 적용하려면 얘가 얼마 가야 돼요? 10m가 나왔었어야 되잖아. 보기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요렇게 보기에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5m가 답이 되겠습니다. 187번 저압 가공 인입선 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자, 요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볼게요. 수용가로 들어가는 전선을 보통 우리는 인입선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땅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져 있다라고 그래서 가공 인입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병렬로 이렇게 분기가 돼서 나가는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접 인입선. 용어 설명할 때 맨 처음에 한번 했었습니다. 연접 인입선은 최대 길이가 100m 넘으면 안 되고 전압 강화 때문에 떨어지니까. 그리고 요 놈을 말로 할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1수용 장소에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하여 들어가는 전선. 분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연접, 없으면 가공인입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분기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연접인입선은 도로횡단 시 5m로 한다. 그래서 연접인입선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저압의 경우는요 조금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선의 굵기입니다. 저압일 때와 고압일 때로 구별을 하고요. 저압은 2.6mm, 고압일 때는 5mm. 전선 굵기는 2.6mm, 고압일 때는 5mm.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선의 지표상 높이라고 하는데 저압은 4m, 고압은 5m입니다. 4m, 5m. 자, 그 다음에 도로횡단입니다. 도로횡단 시 고압은 6m인데 저압이 5m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압은 이렇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여기 제가 화면에 안 나와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원래는 고압일 때 지표상 높이가 5m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 혹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험 요런 표시되어 있는 거 위험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3.5m 위험 표시가 되어 있으면 3.5m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187번 저압 가공인입선 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시험 문제는 없는 문제로 나왔는데 이제 바뀌어요. 있는 전선입니다. 절연 전선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188번 저압 가공인입선입니다. 저압 가공인입선 도로를 횡단. 이때 노면은 몇 미터로 하느냐? 도로 횡단 저압이니까 5m 3번이 되겠고요. 자, 189번. 자, 별표 하셔야 되고 고압 가공인입선 케이블 위의 것으로 아래에 위험 표시. 그럼 얘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3.5m 2번 되겠습니다. 190번 1수용 장소 인입구에서 분기 들어갔어. 분기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연접 인입선. 요거 분기란 단어가 없었으면 가공 인입선이고요. 분기란 단어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191번 저압 연접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미터를 넘는 지역에 비치지 아니하여야 되냐. 전압 강화 때문에 최대 길이는 100m로 한다라고 그랬죠. 10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번. 자, 192번. 자, 저압 연접 인입선입니다. 연접 인입선 도로 횡단은 몇 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5m.
자, 그래서 면접 인입선까지 해서 이격거리의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죠. 풀어봤는데, 얘네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표 이제 딱 필기하신 거 놓고, 처음에는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를. 다 못 외우지. 보면서 좀 푸셔야 돼요. 보면서 좀 푸시면서 이거를 몇 번 반복 연습하셔서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